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재선거가 치러지는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서는 예비후보 5명이 모두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진 고대면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확진자와 접촉한 김홍잔 당진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민관협의체가 산폐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반대 주민과 전문가, 충남도와 서산시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참여합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산불 감시원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후보자 신분이 되면 제한적이지만 일부 선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후보자는 물론 라선거구인 덕산과 봉산, 고덕, 사남 지역의 유권자 역시 주의할 점들이 많은데요. 정선영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선 예비후보 5명이 모두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응엽 후보,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 무소속 이니열 후보, 무소속 이경일 후보, 무소속 신현모 후보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정당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기탁금 200만 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부 등 일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을 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 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도 유영배 전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벌꿀 등을 제공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치러지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분에게는 최고 5억 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제보 당부드립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의 한 마을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진시 고대면의 한 마을에서는 16일과 17일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 마을 회관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주민 대상 진단 검사에서 나선 가운데 18일에는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마을 누적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주민과 접촉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민관협의체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고 있는 서산 산폐장 민관협의체는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꾸려 사업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산폐장 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촉구해왔지만
충남도가 재판 진행과 이중 감사 등을 이유로 거절해 민관협의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산폐장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 취소 처분에 반발한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2심 재판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1년 중 이맘때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원입니다. 네, 3월이 가장 긴장된다는 산불 감시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 임동면의 야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산불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마저도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10여 년째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수 씨. 산불 예방 홍보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두 가구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불조심을 당부합니다. 경각심이 덜난지 모르겠는데 그 골고리 이래 순찰하고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좀 얘기하면은 듣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끄기도 하고 조그만 불이지만 끄기도 하고 하는데 좀 불이란 게 이런 요번 이 계기에 임동면에 이 큰 불이 나버렸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라도 동 주민들이 좀 불에 대한 생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 정상의 감시탑에서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의 눈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대응은 늦어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는 뜻이라서 좀 대응은 늦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죠. 좀 다른데 잘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좀 힘들겠지만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 봄철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감시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충남 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말 충남 지역 신재생 에너지 보급 용량은 3,452메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의 14.9%를 차지하는 양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당진 화력발전소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용량보다 큰 규모입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절반에 가까워 가장 많았고 바이오와 석탄가스 복합발전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0%, 재생에너지 47.5%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친환경차가 올해 안에 10,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남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 한 해에만 친환경차 5,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보급된 도내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5,300여 대입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5,100여 대로 전기 승용차가 3,500대, 수소 승용차 300대 등입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수소 버스도 각각 6대씩 배치됩니다. 도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가 최대 1,800만 원, 수소 승용차가 3,250만 원입니다. 충남 지역 대부분의 지역 화폐를 하나의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 부여를 제외한 12개의 시군의 지역 화폐를 한국조폐공사의 앱 지역 상품권 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내포 신도시처럼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생활권인 경우엔 앱 내에서 해당 시군 지역 화폐를 선택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배달 앱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교육비 환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6개 항목과 13개의 지표로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 참여나 국가 장학금 등 각종 정부 재정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하위 대학 선정은 사실상 대학의 살생부라는 평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학과, 정원 축소 등 변화를 일으키기에 대학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 충원율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아졌는데요.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이 12점, 재학생 충원율 8점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한 지방대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국립대를 포함한 사립대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해 존폐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124곳의 평균 경쟁률은 2.7대 1로 처음으로 3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시가 1인당 3번까지 지원 가능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전부 미달인 상황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대학 알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10만 1,104명입니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약 1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들은 설마 우리 대학이 올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들어갈까 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 확대에 맞춰진 입시 정책도 지방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대전 세종 충북시도의회 의장은 18일 세종시 의회에서 만나 자치분권 성공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1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도와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짚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민선 7기 4대 행복과제 심화 발전 방안,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현안 발굴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산 지역의 모든 국가 보훈 대상자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 보훈 대상자 중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1,800여 명으로 이들은 매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5,000원씩 감면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한 지 1년 이내의 산모입니다. 이들에게는 1년에 친환경 농산물 48만 원어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 9만 6천 원은 자부담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홍성의료원에서 다음 주부터는 일반 환자도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은 300여 개 일반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전담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오는 22일부터는 일반 환자도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여행사가 청양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으로 버스 임차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업체는 청양군에 여행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